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베트남 정부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베트남을 한국 수출입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적인 제외가 아니라 영구 제외라는 점입니다. 산업부의 이러한 발표는 베트남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입국 금지 조치와 한국 대기업들의 철수 선언과는 별개로 산업부가 아예 무역 루트까지 막아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한국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산업부의 이런 결정은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게 외신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외신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한국 대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연이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철수는 아직입니다.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삼성과 같은 우리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곳들은 진작에 한국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공장까지 신속하게 옮겼는데 이들은 대기업이 껴있는 협력업체라 가능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대기업과 무역하는 게 아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품이나 식료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을 따라서 한국이나 다른 주변국으로 옮기자니 기존에 거래를 하던 베트남 1차 상인들과의 교류가 끊겨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베트남에 남아있자니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이 타이밍에 산업부가 적절하게 베트남 수출입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게 외신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산업부 발표 내용에는 우선 베트남 수출 규제의 범위와 방식이 있습니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부터 전제로 깔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이트리스트는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을 말합니다. 양국 간 신뢰가 있는 만큼 수출 관련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준다는 5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했을 당시 우리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자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고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면서 수출 심사 같은 것들에도 다른 화이트리스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기 때문에 무역 관계에서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은 별다른 명분 없이 내린 결정이라 문매를 맞았지만 우리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산업부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베트남을 제외하면서 무역 관계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좋아 재정비지만 사실상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우선 한국의 제품을 수출하려면 한국 관세청 및 공항으로부터 수색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수색 절차를 마친 뒤 원가와 무게 등 모든 제품의 규모를 따져 관세를 유동적으로 매기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베트남 제품이라고 해봤자 대기업의 부품으로 쓰지 않는 이상 쌀이나 과일 같은 식료품 위주이고 이런 식료품은 우리나라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베트남 제품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옷의 원료들도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것을 쓰면 되기 때문에 베트남과 단교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발표라고 평가하는 걸까요? 산업부는 해결 방안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체 수출국을 정부 차원에서 지정하고 도와주겠다는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부품 업체 및 원단 업체들은 현지 상황에 따라 생계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정치적 이유만으로 현지 생활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현지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려고 산업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도움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물품별로 대신할 국가들을 선정했는데요. 우선 쌀과 같은 식료품은 대부분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지정됐습니다. 원단이나 플라스틱 제품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나무와 같은 1차 산업 제품들도 다른 아세안 국가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들과 수교를 맺은 상태입니다. 이 국가들로 사업장이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정부에서 이전 비용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정부 지원 비용은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여 활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100% 지급되며 현지의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할 경우에는 7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30%는 정부 차원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산업부는 베트남과의 단교를 선언하면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 유지 방법과 대책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생각보다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당초 한국의 베트남 철수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생산 거점을 옮기기가 수월하지만 오늘 살펴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협력업체 등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베트남 정부도 생각지도 못한 묘책에 당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베트남 철수를 도와준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베트남 경제부 장관은 한국의 철수가 아직 나비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피해가 극심하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을 다시 못 잡는다면 경제 회복이 완전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미 위험 수위의 80%가 채워졌기 때문에 총리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들의 경제활동 지수가 작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은 한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 역시 활발할 때라서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도 35%가 감소하여 평년치를 훨씬 밑도는 경제활동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뜬금없이 오히려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의 문매를 막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도 한국 중소기업들이 쌀과 같은 1차 식품 및 원료를 규제하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트남산 쌀 등의 수출을 한국에 금지하겠다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당일에 한국 산업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선언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꼴이 된 겁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여론도 한 번에 뒤집혔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작년 동월에는 78%에 달했으나 현재는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산 국가임을 감안해도 최악의 수치입니다. 산업부의 발표에 따라 우리 소상공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럴 때를 대비해 외교부와 함께 대체 수교 국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행히 현지 공장을 인수하여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체 국가의 현지 조건과 환경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공장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장 하나당 300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예를 들면 대체 국가에선 평균 50명 이상이 더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라 공장 규모도 베트남보다 더 큽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도 오히려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제력과 경제순환도 더욱 빠르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미 베트남을 대체하는 수교 국가들은 화이트리스트 내에 있는 국가들이라서 무역 조건에서 뒤처지지 않고 대부분이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과도 수교가 유리합니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 유럽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서 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전망이 어둡지만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라 망설이던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 베트남의 무지한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결국 모든 일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